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이제이 리더입니다. 오늘은 시장이 이틀 동안 강하게 오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거기다가 오늘 저녁 9시부터 G20 이 화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재정과 또 통화정책,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의 무역 부분에 국가 간 출입국 문제 등을 의논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. 자, 여기서 결정될 각 대응책들에 대한 시장의 이제 기대 심리가 있고, 또 이 대응책들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, 아니면은 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렇다면은 하락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우리나라가 미 연준의 시장에 대한 무제한 달러를 공급한다라는 이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잖아요. 자, 그 조치에 이어서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. 무려 석 달간 무제한 한은에서 이제 돈을 풀겠다라는 내용인데요.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매주 1회에 걸쳐서 연 0.85% 이하의 금리로 금융사들로부터 이 환매 조건부 채권, 이 레포라고 하죠. RP라고도 하고요. RP를 한도 없이 사들이겠다라는 방식인데요. 이 금융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거를 전부 매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이 RP는 뭐냐면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이자를 내고 다시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합니다. 이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사들에게 돈을 지급을 하고요. 이 금융사들은 이 받은 대출금을 가지고 이 증권안전펀드 기금이라든가 채권안전펀드 기금을 마련을 해서 조성을 해서 시장에 공급하고 또 필요한 회사에 공급하는 그런 이제 이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자,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, 요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한국은행에서 이제 채권을 이 금융사로부터 사는 거죠. 그러면은 돈을 지급을 하고요. 이 마련된 이 돈으로 시장에는 이제 증권안전펀드 기금을 제공을 하고요. 이 기업들한테는 채권안전펀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시장과 기업들의 공급을 하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또 대한항공 등 이 항공 관련 이제 업종의 이 회사들에게 당장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. 또 미국은 결국 2조 달러 규모 이 패키지 부양책이 있었잖아요. 하나로 대략 2,500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안이 있었는데 이게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미 하원으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트럼프가 바로 서명하고 시장에 바로 공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그 경기부양 패키지의 내용도 좀 살펴보면요. 자, 이런 내용입니다. 2조 2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2,500조, 2,700조 가까이 되는데요. 대기업과 지방정부 대출 지원에 한 5,400억 달러, 그리고 5,040억 달러죠. 중소기업 지원에 뭐 3,770억 달러. 요게 아주 좀 멋있는 건데, 재난수당 성인 1인당 1,200달러, 아동 1인당 5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요게 한 2,900억 달러 정도 되고요. 또 기업 감세, 실업수당, 병원 지원, 주정부와 이제 지자체 지원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역대 유례 없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시장에 공급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 확산세가 이 언제 수그러들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마련한 이 경기부양 패키지는 현재 미국 상황에 비춰볼 때 절대 충분하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이 상황이 한 여름 정도까지 계속된다면 아마도 한 번 더 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. 자, 이번 부양책으로 잘해야 몇 달을 버틸 수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 단예로
미국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좀 살펴보면요. 자, 이 내용은 제가 어제도 좀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월 첫째 주만 해도 한 21만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. 그리고 둘째 주에 28만 명 정도였는데, 셋째 주에 150만 명이 넘었고요. 지금 넷째 주 대략 예상치가 230만 명 정도 됩니다.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.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. 앞으로 더 많은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, 떻게 나올지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정말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일본도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일본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거든요.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지금 3일이 지났는데 도쿄에서만 지금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급증을 하고 있고요. 일본 전체적으로는 2,000명을 넘어섰습니다. 자, 더군다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일본 국민들이 벚꽃 구경한답시고 지금 떼로 몰려 나왔어요. 도시로 떼로 몰려 나오면서 도쿄 지사가 직접 심각하게 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좀 진정하라는 그런 이 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이 도시 봉쇄 가능성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막 생필품 사재기가 또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의 수급을 또 잠깐 살펴보면 결국 외국인은 오늘 이 또 매도 수량을 엄청 늘렸어요. 오늘 5,300억을 매도하기 시작했고요. 또 기관 또한 매수를 조금 들어오고 받쳐주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또 굉장히 매도로 돌아섰어요. 오늘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로 약간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결국 개인들의 수급이 그거를 뒷받침했다라는 거지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은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. 자, 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들어오긴 했습니다. 개인은 여전히 이제 매수에 계속 가담을 하고 있고요. 기관들은 단기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.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.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개인들의 매수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한편으로는 뭐 좋은 걸 수도 있어요.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. 근데 이 포지션을 정말 긴 호흡으로 몇 년에 걸쳐서 길게는 10년 이상 그런 장기 포지션으로 들고 갈 수 있다면 진심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. 그렇지만은 단기적인 이 매매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그런 매수세라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환율도 그래도 한 1230원대에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 의해서도 또 시장이 잘 버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,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은 G20 화상회의에서 나올 기대 이상의 대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. 또 줄어들지 않는 이 팬데믹 확산세와 또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실망들이 겹치면서 이런 이제 눈치 보기 장세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. 현재의 자리에서 시장이 위쪽으로 간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. 과거에 이제 위기 때마다 시장을 살펴봐도 아무리 강력한 시장 대응책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사실 한 번에 V자로 급등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과거 차트를 좀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가 이제 1997년, 8년에 걸친 이 IMF 때죠. 자, IMF 때도 보면 이렇게 급락을 한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한번 주고 결국에는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죠.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이 기간 동안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다가 시장은 갔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 기간이 대략 한 7, 8개월 정도 되거든요. 자, 여기 9월 달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줬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. IMF 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. 자, 요 자리는 이제 닷컴 버블 때인데요.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한 이후 한번 들어줬지만 저점을 깼죠, 여기서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는 이제 삼중 바닥이 나왔죠. 그리고서 이제 시장이 가는
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의 기간을 보자면, 자, 이 구간의 기간도 10월 달부터 대략 4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. 자,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이제 리먼 사태죠. 예,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, 자, 이때도 보시면 급락을 하던 시장은 강하게 반등을 한 차례 줬지만 결국에는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는 거죠. 예, 쌍바닥을 만들고 횡보 기간을 걸쳐서 또 이런 박스 구간을 길게 가져간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. 자,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10월 달에서 여기도 한 3월 달이니까요. 한 5개월 정도 걸린 거죠.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짧으면 한 5개월에서 7개월, 길면 한 1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. 그 이후에도 이제 좀 살펴보면 또 있어요. 여기 이제 유럽발 재정위기죠. 자, 유럽발 재정위기 때도 결국에는 다중바닥을 그리죠. 저점을 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. 자, 그러면 여기에 기간은 이 정도가 걸렸어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8월 달부터 1월 달이니까 한 5개월 걸렸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 외바닥을 친 상황이거든요. 급락 이후에. 그러면은 반등을 한 차례 줬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아니면은 바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. 결국에는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걸쳐서 쌍바닥을 그리고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리고 저점을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탈을 해서 또 한 바닥 더 아래쪽으로 빠진 이후에 거기서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. 자, 이런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시장이 나올 악재가 다 나오고 그 모든 악재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제 성장 산업과 또 그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상승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숨고르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 기간이 대략 과거의 위기 상황 때를 살펴봤더니 5개월에서 길게는 한 7, 8개월, 1년까지도 가더라라는 거죠. 자, 이번 시장이라고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. 이 팬데믹의 확산이 확실하게 정점을 찍고 진정되는 기간을 대략 따져봐도 6월 달까지 짧게 보고 있거든요. 짧아야 6월 달이고 그게 올 여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뉴욕 타임즈의 이 기자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은 뭐 급등을 하고 급반등을 해서 막 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자,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바닥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. 바닥이 확인되는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 세우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최근에 종목 매매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으신데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하진 않지만 조금씩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의 방향에 대한 좀 그런 베팅을 하고 있어요. 자, 어느 방향으로 베팅을 했는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요. 아무튼 지금 시장은 상방 쪽에 이 베팅을 하는 건 좀 위험하다.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녁 9시부터 진행되는 이 G20 전 세계 화상회의에서 정말 좋은 대응책들이 나오고 또 기대 이상의 정책들이 나와줘서 시장을 좀 강력하게 반등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좀 바래 봅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